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증, 노이로제를 겪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분노 증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과도해질 때 고통스럽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존재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 아빠 생신 때 축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 이런 것은 바로 부재의 고통입니다. 부재의 고통은 내 삶에 되게 소중한 건데 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치료를 받는다, 상담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존재의 고통도 완화시키고요. 부재의 고통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지요? 자, 페인, 고통, 통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다. 누구나 살다가 보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병으로 발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걸 과도하게 통제할 때 괴로움으로 빠져버려요. 서프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로 가는 거고, 대신에 본인의 슬픔, 본인의 불안, 분노 이런 것들 잘 알아차려서 수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게 되면 괴물과의 싸움에서 밧줄을 내려놓게 되면 이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게 제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앞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 내담자들 주의 집중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발표 불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시험 전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어떻게 할 건가, 실수할 때, 행동이 느릴 때, 화가 날 때, 성적인 충동을 어쩌다가 한번 느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바보이고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이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경험하거나 적지 않은 수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물론 빈도가 너무 많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인 거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 자기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본인을 잘 다독거려 주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본인을 다루는,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다. 예. 그래서 결국 본인의 그 받아들이기 힘든 불쾌한 감정들, 충동들을 어떻게 한다? 잘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행동으로 나와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때린다. 상대방을 골탕 먹인다.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막 도망을 간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변화가 필요한 거다.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은 개선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딱 구분시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대처하면 감정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우선 우리는 예전에는 그 심리학이 이 일빙, 아픈 상태에서 노말빙, 정상으로 가는데 여기에 치중을 했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 심리학자들이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마음 건강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노말빙에서 웰빙으로 행복, 자기 실현, 가치 있는 삶, 이런 쪽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마음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리하는 말이기도 하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정신장애는 신경증, 다른 말로 노이로제, 정신병, 성격장애 이렇게 보통 나누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 한 가지가 정신장애와 동의어로 착각하는데요. 심리학 입문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런 착각은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정신장애가 있을 때 존재의 고통이 있었고 부재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없었으면 좋을 증상이 있어서 힘들다. 그럼 그걸 심리치료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소홀히 했던 아주 소중한 나의 가치.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어.
또 나는 실력 있는 학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괴롭잖아.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가치 있는 삶,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거. 자, 어떤 선생님이 써놓은 책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교양심리학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대요. 만약 여러분이 3일 후에 죽는다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건강한데 이게 사실 가정이지요.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들 그 노트 있는 사람들 한번 적어보고 휴대폰 있는 사람 메모지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만. 딱 3가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없다. 또 천상 대표 학생 내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학생 시키려고 하는데 내 눈을 피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앞줄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지요? 아니래. 그러면 네, 일단 자원자를 할 수 없다. 우리 대표 학생 3개 적었남? 네. 오케이. 큰 소리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가능하면 이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새벽 운동을 항상 가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이제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발전하는 거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자, 우리 여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소중하거나 고마웠던 사람들을 만나고, 두 번째는 안 해보았던 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세 번째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준비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 전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죠? 자, 볼게요. 미국 학생들은 뭐라고 썼는지. 자,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고, 애인이랑 여행 가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한테 편지 쓰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좀 전에 우리 2 학생만 대표로 내가 지명을 했는데요. 보면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죠? 평범한 거를 우리는 3일 동안 보통 한다. 예. 여기 보면,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 고급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 예. 자기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소중한 3일 기간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대화하고 얼굴 보고 여행 가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꾸준히 하고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재의 고통을 앓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좀 적극 실천을 해보면 어떤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꼭 천리길 멀리 계시는 부모님,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전화를 해요.
올 저녁에도 이제 전화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치료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 그걸 적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게 있어.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습성인데요. 본인의 이름을 딱 쓰고 묘비명에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게 본인의 삶의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좋지요? 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런 딸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런 걸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제 내 가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2, 3학번 동기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는 목표하고 좀 다르죠. 목표는 내가 심리학 인문 A+를 받는 거. 그러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보면 A+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됐으니까 리스트에서 지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지. 하나의 길이고 방향이 되겠지. 또 하나, 나는 부모님한테 나는 어떤 아들, 어떤 딸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속으로 탁 한마디가 탁 나오죠? 그래, 그거를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잡아보자.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 혹은 뭐 자랑스러운 자녀, 최선을 다하는 자녀, 뭐 이런 거 자기가 붙이면 되겠죠. 예, 이걸 실천하는 거다. 시간이 되면 요 이야기도 하는데 누군지 알지요? 맞아. 태양. 태양이 원래 그룹의 멤버지요. 무슨 그룹이지? 빅뱅 다 안다, 그죠? 자, 이 태양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를 소리쳐라는 부분에 보면 본인이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겠죠? 아니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 고민을 한 거지. 반항하고 가출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헤아리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허락을 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맺는 말입니다.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은 심리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고통을 좀 낮추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웰빙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웰빙을 높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 건강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일단 받아들이고요. 특히 감정이나 충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가치, 내 삶의 방향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명료하고 선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ACT, 이 액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할게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